정치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 민주당이 정책 활동이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 활동은 단지 눈앞에 있는 경제국회다 또 상명한 법안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는 작업을 우리는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우선 그 경제 운영의 틀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나 이것은 경제 틀이나 또 국가 운영의 그 틀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앞으로 그 살아가야 될 우리나라의 기본 구조에 대한 검토가 되고, 더 밑바탕에는 우리 정치의 기본적인 그 목표, 국가의 목표 이런 것을 새롭게 성찰하는 그러한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4대강 사업을 그저 맹목적으로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의 그 집권 공약을 비판하고 그 정치적인 공세를 펼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국가 운영이 어떤 목표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성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즘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분명하게 확실로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이 우선 그 민생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민생이 모든 그 경제와 정치의 기조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보다 더 밑바탕에는 국가의 목표는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고, 또 사람이 국가 구성원 국민들이 똑같은 인격적인 대우를 한다고 이런 그 철학적인 바탕을 재확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는 그저 지금 이 정부와 한나라당 또는 보수 세력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의 복지 포퓰리즘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이 자체로서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그것이 경제의 틀을 바꿔서 이것이야말로 그 경제 선순환, 좋은 성장의 바탕이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어저께 그동안 이용석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지원 대책 기획단 활동이 결실을 보았습니다만, 이용석 의원이 여기에는 카리구 재원 대책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저 그 정치적으로 헛공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계획이고 또 지속 가능한 계획이고 좋은 성장의 바탕이 되는 계획이라 좀 더 자신을 갖고 또 더욱더 투철한 삶을 가고 보편적 복지에 임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년도 정권 교체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인 목표가 될 것이고, 또 총선을 비롯하는 모든 선거에 민주당의 국가 비전 전략이 될 것입니다. 드디어 이번 주민 투표를 통해서 국민적인 관심, 국민이 공감을 하는 그런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대한 이념적인 또는 정책적인 바탕이 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좋은 토론이 있기를 기대하고, 이러한 토론 하나하나가 바탕이 돼서 우리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함께 잘 사는 사회, 새로운 사회를 향한 힘찬 걸음, 또 한 걸음을 펼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부지런한 국민이 지구상에 있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민들은 못 산단 말이죠. 누구 책임이냐, 국민 책임이냐, 국가의 책임이냐, 아니면 시스템의 책임이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산층 공백 상태에다가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가? 복지인가 아니면 다른 길이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2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복지 논쟁 1라운드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보편적 복지여야 되는가 아니면 선별적 복지여야 되는가. 복지국가는 우리에게 시기상조인가 아니면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되는가에 대한 1라운드 논쟁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 논쟁에서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판정승했다고 생각합니다. 6.2 지방선거의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 이후에 재보선도 있었고, 거기에서도 역시 복지 문제가 주요한 쟁점이 되었고, 이 지난 8월 24일 날 주민투표를 통해서 민주진보 진영이 복지논쟁 제1라운드에서 판정승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는 복지논쟁 제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이 제2라운드는 치열한 정책 경쟁과 정책 논쟁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또 복지와 산업, 노동, 교육, 재정, 조세 정책과의 연계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복지 전달 체계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등 산적한 과제들에 대해서 솔루션은 무엇이고 마스터 플랜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만들어서 국민의 승인을 받는 일, 또 이 문제를 놓고 정책 대결을 하는 일이 복지논쟁 제2라운드의 시작이고, 우리가 앞으로 보수 진영과 잘 싸워서 또다시 승리를 해야 될, 이제는 이제 판정승이 아니고 한판승을 거두는 이제 그런 완벽함과 유능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적인 공감을 만들고 또 좋은 정책 구상을 통해서 우리가 꼭 승리하는, 그래서 더 많은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는 민주 진보 진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동참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특별히 아주 좋은 선생님들 많이 오셨는데, 제2라운드 복지 논쟁에서 우리 민주당과 민주 진보 진영이 승리하는 시발점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3+1 여기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은 보편적 복지 기획단에서 지난번 워크숍을 통해서 발표를 해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오늘은 3+1 이외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 주거 등등과 같은 앞으로의 그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문제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고위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주요한 대책 중에 하나로 3대 사회보험에 대해서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입법 발의를 당론화하는 것으로 일단 고위정책회의에서 방향 설정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거 문제, 실업급여 문제 등 앞으로 산적한 여러 가지 복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복지 특위에 계신 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편적 복지와 관련된 토론과 사회적 공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무상복지가 사회적 약탈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 집권당의 대표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인터넷상에서 나와 있듯이 홍준표 대표다운 말이고 또 이것이 한나라당의 그 공론화된 이야기라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저희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를 계급사회화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선을 긋지 않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가 아닌 그 사회적 약탈행위라는 어떤 그런 시각에서 가진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는 이런 시혜적 복지라면 과거의 양반과 노예 시대로 다시 사회가 회귀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런 복지 문제를 추구해왔던 스웨덴을 비롯한 그 유럽의 북유럽 국가들이 왜 그들은 보편적 복지를 계속 추구해왔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찰도 저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보편적 복지의 테두리 안에 집어넣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가장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민주당이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이 3+1입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그리고 반값등록금 이렇게 네 가지를 선택한 이유는 무상급식에는 복지 외에 교육의 가치가 들어가야 하고 또 무상보육도 복지의 개념에 또 교육의 가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값등록금은 복지 이외에 사람에 대한 투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투자와 관련된 개념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네 가지 그 아이템을 일단 기본적으로 선정을 해놓고 그 나머지 복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특위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보편적 복지 정책 토론회는 앞으로 민주당이 그 추구해야 될 복지 정책의 2라운드의 시발점을 건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 오늘 여기에서 토론된 내용을 가지고 민주당의 정책위에서 많은 그 의견 교환과 또 뒷받침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